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담인데요. 저 요벤져스가 이제 66만 명 이렇게 넘어섰다가 선거전에 있으면 쭉 빠졌어요. 많이 빠졌다가 이게 참 제가 66자 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. 이게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이제 쫙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올라가고 있는데 참 예전에 그때는 아직 회복은 못했지만 네. 어쨌건 많이 그래도 여러분들 저 사랑해 주셔서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리셔서 제가 좀 이제 저 66자 이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. 왜냐하면 66 딱 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66년생이라서 그런 제가 그런 모양입니다. 참 보니까 65만 8천이니까 예. 그냥 점프해서 예. 70만으로 그냥 그냥 가시죠 뭐. 쫙 가야 되는데 네네. 그래야 또 되는데 아이고 참 오늘 보니까 뭐 우리 또 따따부따는 배승희 변호사는 이제 방송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 모양인데 좀 걱정됩니다. 네네. 네,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. 참 이게 탄핵안을 냈어요.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냈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은 제가 참 이게요 탄핵이란 게 기관장만 되는 거 아닙니까? 탄핵은요 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탄핵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예컨대 제가 탄핵 당하고 싶어도 저는 탄핵 못 당해요. 왜냐하면은 고위 공무원이어야 하니까. 네네.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판사 검사, 그다음에 장관급 이런 사람들만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재판소법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나 탄핵 당하는 거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방통위원장만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건데 네. 그런데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갖다 한다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예컨대 이상인 방통위원장이 직무대행인데 부위원장이니까 직무대행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은 지금 또 누군가 직무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 사람도 탄핵합니까? 그러니까 장관 직무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저 논리면. 그러니까요. 저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요. 방통위가 이제 상임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들 다 없어졌어요. 네. 그럼 또 방통위법에 따라 가지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누군가는 직무대행 해야 되니까 예컨대 공수처가 그랬어요. 공수처장 없어졌잖아요. 네. 차장도 임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1부장도 그 공석이었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2부장이 공수처장 직무대행했었단 말이에요. 그 논리라고 하면은 공수처장 없어. 그러면 차장을 갖다가 탄핵해. 차장도 없어. 그럼 1부장을 갖다 탄핵해. 1부장도 없어. 2부장 탄핵해. 이렇게 따지면은 자, 그 전 공무원이 탄핵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. 방통위의 일개 과장도 탄핵이 될 수 있다. 이런 논리 그 아닙니까? 논리네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탄핵이라고 하는 건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탄핵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파면이거든요. 파면 당할 만한 그런 중대한 범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.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.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.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고요. 네.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됐었잖아요.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깨끗하다 이렇게 안 했어요. 그렇죠. 노무현 문제 있다. 노무현 위법한 행위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안 된다. 왜냐하면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. 네. 하물며 이상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탄핵당할 일을 갖다가 했겠습니까?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법을 우롱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입법을 농단하는 것이다. 입법권을 농단하는 것이다.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. 이게요. 지금 우리나라 그 법에 따르면 장만 탄핵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실무규범인가요? 거기에 직무대행도 가능하다는 그게 있대요. 실무제요. 네. 네네. 그거 근거로 해서 지금 일단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저는 참 희한한 사람이 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 허영 지금 교수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. 네네. 탄핵이라는 거는 결국 장이 되는 것이지. 네네. 그리고 이런 종류 즉 탄핵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 이런 것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.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네요. 네. 허영 교수거든요. 최고 권위자예요. 그러니까 허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. 저는 그 생각합니다. 야, 근데 정말 민주당의 행태 지금 그래서 방통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지금 방통위원회는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결국 이게 이번에 이런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게 MBC를 지키겠다 이거 네.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왜냐하면 MBC 지금 이사진 박문진 이사진이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. 네네. 그럼 새로 이사진을 구성하면 이 이사진에서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. 네네.
자, 그거를 막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죠? MBC가 과연 그러면 이 좌파에게 뭡니까? 네. 아유, 좌파의 숙주란 이야기. 숙주. 어마어마한 네. 숙주란 이야기죠. 네. 거기서 나오는 기생충들이 우글우글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?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. 이 MBC라는 데가요, 아시겠지만 이 최문순 당시부터 최문순 씨가요 그때 부장인가 했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사장이 돼버렸어요. 노조위원장 했다는 이유로 올라갔습니다. 그 이후부터는요 대부분 사장이 노조위원장 출신이 올라갔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경영권을 그냥 노조가 다 잡은 거예요. 그리고 노조 간부들이 다 한 거고 노조 간부가 아니고 노조에 적극적이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귀양 보냈습니다. 네네. 다 귀양 보내고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. 그래놓고 자기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한다는 거예요. 다른 걸 다 네? 떠나가지고요. 네. 재작년에 그 MBC 기자가 쓰레바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네. 대통령한테 고함 쳤던 거. 그렇죠. 대통령실에서. 네. 그것만 봐도 MBC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네. 것이 아닌가. 전 그런 생각 듭니다. 야, 제 같으면요, 진짜 그런 후배 있으면 아주 그냥 그냥 저 어디 쫓아낼 겁니다. 근데 MBC 선배들은 잘한다 그러지 그러니까요. 않았겠습니까? 이게 웃기는 게 네네. 저는 제일 지금 MBC의 문제점은 게 바로 손석희의 복귀입니다. 손석희가 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? 자, 뭐 어디 지금 과천에 있는 저 과천 무슨 주차장 그 비밀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네네. 그때 누구 조주빈인가요? 네네. 그때 그한테 뭐 돈도 줬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N번방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N번방에는 뭡니까? 여성들 저 뭐 성학대하는 거 그거 사진 올려가서 팔아먹고 하는 놈들이 바로 조주빈이었잖아요. 조주빈 징역 몇십 년 받았어요. 네. 네. 근데 그 조주빈한테 해서 돈 몇천만 원 줬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수상한 그 과천 주차장에서 이뤄졌던 일 그거 아직 해명이 안 됐습니다. 자, 그런 사람이 JTBC에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만뒀다가 이번에 다시 MBC에 나와서 무슨 인터뷰 같은 거 하더라고요. 네네. 여러분 도대체 뭐 옛날에는 여론조사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언론이 누구냐 다 손석희를 뽑았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험이 있으면 아니 자기가 부끄러워서라도 언론에 다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 옛날에는요. MBC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네. 30%가 넘었었어요. 그렇죠. 그랬는데 지금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몇 %입니까? 저는 그것만 봐도 MBC는 그 뭐 시청률 이런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.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의혹들이 온갖 근거 없는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기관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가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지금 하여튼 중요한 가짜 뉴스마다 MBC가 다 지금 뭐 관련이 돼 있고. 네네. 자, 그런데다가 이 MBC에는요. 손석희 전 사장의 아들이 원래 경향신문 출신이었습니다. 여기 또 특채가 됐어요. 시험 경력으로 해서 네네. 들어가서 지금 기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자,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왔어요. 네. 네? 참 좋은 회사예요. 아주 이 회사는 참 같은 식구고 노조고 하면 그냥 뭐 아들 있고 아버지 있고 그냥 뭐 주구장창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. 거의 선관위 수준 아닐까 싶은 거의 생각이 성관위 듭니다. 수준이죠. 네네. 거의 성관위 수준. 네네. 자,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.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에 따라서 가는 게 사실 공영방송의 원리였습니다. 네네. 우리나라만큼 공영방송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. 이 국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. 근데 이제 서울신문 팔렸죠. YTN 팔렸죠.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연합뉴스 TV, 그 다음에 KBS, MBC, EBS 뭐 이런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렇게 또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. 저는 이거 다 팔아야 된다고 봐요. 근데 못 팝니다. 왜 못 파느냐? MBC를 팔려면 한 몇 조 원 넘게 들어가요.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30대 기업인가요? 거기는 또 방송사를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, 개인이 몇 조가 있는 사람이 사야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몇 조를 걸고 저 장사도 안 되는 MBC를 사겠습니까? 네네. 대기업들은 사지를 못해요. 네. 법적으로 아예 팔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네. 그래 놔놓고 이제 노조가 주구장창 해먹으려고 이사를 갖다 20명을 늘려놓고 거기에다가 PD연합회, 기자협회 전부 다 좌파들입니다. 거기도 할 수 있다. 그러면 이게 뭡니까? 다수예요 거기가.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자기들이 그냥 좌파들이 그냥 노조가 그냥 평생도록 다시 돌려가고 딴 회사 가서 쫓겨나도 다시 그 회사 받아줘. 손석희가 아주 대표적이에요. 네네. 딴 회사 가서 거의 쫓겨나서 집에 가서 또 MBC 가서 먹고 삽니다.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을. 진짜 그냥 그 숙주 같은 기생충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
그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입니까? 예?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법을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MBC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자, 이런 MBC를 과연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? 참 민영화가 답이긴 답인데 방법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도가 필요합니다. 이게 방송을 공영 방송을 이런 일이 없으려면 앞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팔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.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